내가 깨달은 유토피아는 자신의 내면 자신의 생각인 긍정적인 마음에서 만들어져요. 현재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 숨을 쉬지 못할 것만 같다면 현재 자신의 습관과 자신의 생각인 마인드를 살펴보세요. 그럼 필기 어딘가에 부정이란 그림자를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부정적인 그림자 대부분은 자신의 탐욕, 욕망, 욕구에서 만들어져요. 그처럼 우리는 자신만의 기대치를 만들어 놓고 그 기대치에 도달하지 못할 때 불안과 고통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지 말아야 하며 경제, 사회와 자신을 비교해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대부분 경제적으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주변과 자신을 비교하는 데서 발생하죠. 과거 90년대만 해도 양극화가 적었어요. 그리고 주변 90% 이상이 힘들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배고파도 고통스럽다고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어떤가요? 맛있는 음식을 양껏 처먹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왜일까요? 그래요. 자신의 주변과 자신을 스스로 비교하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참 어리석죠. 탐욕에 빠진 인간들이란. 그런데 현재 우리들은 어떤가요? 현대인들은 굶는 경우도 거의 없죠. 오히려 대부분은 풍족하게 살아가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고통스러워 하잖아요. 왜일까요? 그래요. 자신의 주변과 자신을 스스로 비교하면서 생기는 부정적인 생각이 만들어지기 때문이죠. 참 어리석죠. 탐욕에 빠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물론 비교 대상이 자신보다 못 사는 사람들과 비교해서 작은 만족감을 얻기도 하죠. 그러나 대부분은 자신보다 잘 사는 부류들을 비교하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보다 잘 사는 부류들을 동경하게 되며 자신보다 못 사는 부류들을 볼 때 개무시를 하죠. 왜 저렇게 사느냐고. 그러면서 스스로 자신도 모르게 부유층이 되어야 한다고 옥죄게 되면서 현재 자신의 삶을 비관적으로 받아들이게 되죠. 자신이 자신보다 못 사는 사람을 무시하듯 자신보다 잘 사는 부류들 부유층은 자신을 무시할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지요. 그 이유는 자신이 먼저 남을 무시하는 데서 나타나는 상대적인 감정이에요. 그처럼 자신보다 못 사는 사람을 무시하지 않을 때 자신보다 잘 사는 사람을 만나도 당당할 수 있게 되죠. 사실 그렇잖아요. 억만장자일지라도 죽을 때 재산을 짊어지고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영원히 살아갈 수도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살아봐야 고작 100세 정도죠. 그리고 나이가 30이 넘어가면서 시간의 흐름은 폭포 위의 물 흐름처럼 점점 빨라지죠. 그렇게 시간은 한순간에 사라지죠. 그처럼 금전욕 탐욕에 빠져 재산을 모은 듯 한순간이란 거죠. 그렇듯 금전을 위해 젊음을 소비하고 노년이 와도 행복할 수 없는 이유예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미래는 불확실성이 너무나도 큰 시간이니까요. 그렇듯 금전욕을 내려놓고 자신의 삶을 즐겨야 하는 이유예요. 조금 가난하면 어떻고 집이 없으면 어때요? 금방 죽을 테고 그럼 아닥거리면서 쉬지도 즐기지도 못하고 모은 재산은 필요 없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깨닫게 되면서 눈을 제대로 감지도 못하게 되죠. 억만장자와 최고의 권력자들도 자신의 유토피아를 앓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과 욕심 때문이지요. 이 짧은 삶에서 유토피아 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가진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신만 유토피아를 찾아서 왕자람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수행의 길로 접어든 이유기도 하죠. 억만장자와 최고의 권력자들도 자신의 유토피아를 앓지 못하는 이유는 욕망과 욕심 때문이지요. 이 짧은 삶에서 유토피아 문을 열지 못하더라도 조금 더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먼저 자신이 가진 욕심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돼요. 그래서 석가모니는 자신만 유토피아를 찾아서 왕자람 부귀 영화를 내려놓고 수행의 길로 접어든 이유기도 하죠. 그렇다고 과연 그가 깨달음을 얻었지만 유토피아를 찾았는지는 불확실하죠.
왜냐면 잡이란 단어를 남겼다는 거죠. 잡이용서란 단어는 어찌 보면 왕자 시절 처자식을 버린 죄책감이 아닐까해요. 그들에게 잡이용서를 바랬을지도요. 그처럼 진정한 깨달음에 도달할 때 무가 되니까요. 여하튼 유토피아를 열지 못하더라도 현 삶을 행복하게 살고자 한다면 내려놓는 것부터 시작돼요. 불안하다면 불안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고요. 그게 말처럼 쉬운 일인가란 반문을 던질 거예요. 그래요. 그게 쉬우면 인류 모두가 행복에 가득 차서 전쟁과 폭력이 사라지겠죠. 그처럼 그 불안 자체를 받아들이고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해야 해요. 오히려 불안 요소를 찾아서 해결하겠다는 아니한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불안을 찾아 해결하겠다고 불안 요소를 찾다간 자괴감에 빠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현 경제 사회 불안 요소 대부분은 금전욕에서 만들어지니까요. 그렇게 금전욕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뿐이니까요. 우리들의 사상, 생각에 있어 위대하지도 완벽하지도 않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실수를 하고 후회를 하는 이유다. 후회를 줄이기 위해선 자신만의 사상을 키워야 한다. 현재 들어와 경제의 급 발달로 자연의 이치에서 철학과 사상은 사라지고 오로지 경제학으로 다듬어진 물질만능 사상에 중독되어 가고 있어요. 한 번쯤 자신에게 진지하게 물어봐야 해요. 진솔한 사상보다 순간적 쾌락만을 쫓고 있지는 않는지를 말이에요. 진정한 유토피아는 자아의 발달에서 자신만의 철학과 사상에서 찾아오는 법이에요. 자아의 발달은 자신을 믿고 자신의 실수에 너그러워야 하고 남의 실수에도 너그러워야 해요. 그리고 당당해야 해요. 당당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할까요? 그래요. 자신을 믿고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만들어지는 아우라예요. 아우라가 넘치는 사람들은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내가 줄눈 시공업체이고 내가 유명인 집에 줄눈 시공을 하려 갔을 때 유명인 시선이 나를 무시하듯 느껴질 때 그것은 내 스스로 자신감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시선을 정확하게 유명인 눈과 일치하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때 대통령일지라도 그는 당신을 무시하지 못하게 돼요. 사람이 갑질 대상이 되는 이유가 자신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당당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는 현상이에요. 시선을 피하고 우물쭈물 자신 없어 보이는 데서 상대는 당신을 얕잡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듯 스스로 자신을 낮출 때 당신은 어디를 가더라도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처럼 자신만의 유토피아 문을 열고 싶다면 첫 번째 자신에게 당당해져야 해요. 두 번째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해요. 세 번째 자신의 현재를 받아들이고 즐길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해요. 왜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젊음의 여유가 없으면 늙어서 허무만이 존재할 뿐이더라. 아, 이런 말이 없다고요. 그럼 제가 만들어낸 모양이죠. 여하튼 유토피아는 죽어서 여는 것도 그렇다고 금은보화로 여는 것도 아니에요. 현재 당신의 정신세계로 여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들은 누구나 유토피아 문 앞에 서 있어요. 근데 유토피아 문을 여는 방법을 몰라요. 어떻게 문을 열어야 하는지를 말이에요. 그래요. 유토피아 문 키는 돈도 명예도 권력도 아니에요.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 마음에서 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을 컨트롤하고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마음의 힘을 만든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왜냐고요? 우리들은 경제학에 빠져 경제학이 진리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처럼 과거 옛 사람들이 수행이란 것을 떠나고 그 수행이 고통스러웠던 이유도 이런 곳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몸뚱이를 고통으로 밀어놓고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그 고통보다 못한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작은 것에 감사하게 되며 작은 것의 기쁨을 찾기 위함이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 시점에서 작은 것엔 관심이 없죠. 그렇게 꿈을 크게 잡고 자신의 위치보다 높은 곳을 바라보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과도하게 인식하고 있어요. 이거 아세요? 내가 없으면 아무리 위대한 신이 존재하더라도 그 신은 내게 있어. 불필요한 신이란 것을 말이에요. 그처럼 부귀 영화도 내 몸뚱이 내 영혼이 존재할 때 필요한 거예요.
그처럼 우리들은 너무나도 남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만 당당하면 되는 거죠. 인도 수행자들을 한번 보세요. 그들은 정말 거지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도 그들은 그 누구보다 당당하죠. 왜일까요? 그래요. 그들은 자신의 삶을 받아들이고 현재의 삶을 만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런 당당함에 그 누구도 그 사람들을 향해 고개를 좌우로젓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지금 우리들은 어떻죠? 과도하게 남의 시선을 느끼고 있지 않나요? 그러나 사실 그 누구도 당신에 대해 관심조차 가지지 않아요. 남들을 의식하는 것은 스스로 만들어낸 과대망상이며 유소년 시절 잘못된 경제 교육 때문이에요. 어른이 얘기하면 그것이 틀려도 내내 하라는 식의 교육과 누구는 시험 100점을 맞았는데 너는 뭐냐며 이처럼 유소년 시절에 과도하게 비교하는 데서 우리들이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남의 눈치를 보게 되는 원인 중 하나죠. 그처럼 자신 스스로 당당할 때 대통령일지라도 당신에게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요. 자신을 위해선 남들의 시선을 개무시하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거지처럼 살아간다 한들 그들은 그런 당신을 위해 빵 한 조각도 나눠주지 않을 것인데 그들은 남을 비아냥거림에 즐거움을 찾는 부류들이니까요. 그리고 그런 부류들은 자신보다 부유하거나 권력이 있는 부류들에게 아부하며 기생충처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그들에겐 유토피아 근처도 갈 수 없게 돼요. 왜냐고요? 언제나 비굴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그처럼 어깨를 활짝 펴고 당당해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물질 만능은 순간적인 쾌락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뿐이다. 물질은 우리들의 몸을 편안하게 만들어줄 뿐 정신적으로 커다란 행복을 안겨주지 못해요. 물질에 중독되면 언제나 물질에 갈구하게 되면서 죄를 짓게 돼요. 그러므로 현재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자식에게 지옥으로 밀어넣는 행위와 같아요. 현재 자살, 살인을 살펴봐 보세요. 경제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처럼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경제를 가르쳐서는 안 되는 이유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고 서로 의지하고 돕고 협동하는 방법을 몸에 익히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성장하고 성인이 되어서도 물질 만능에 빠져드는 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들에게 경제를 가르쳐서 초등학생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물질 만능에 집착하게 만들 뿐이잖아요. 초등학생들의 꿈이 무엇인지 아세요? 돈을 많이 버는 거라고 하잖아요. 오죽하면 명예와 권력적인 대통령 비서관들에게 아파트를 정리하라고 하자 비서직을 내려놓잖아요. 이게 우리들이 얼마나 자본주의 경제주의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현실이잖아요. 그런 어른들에게 어린아이들이 뭘 배우겠어요. 남을 짓밟고 죽여서라도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게 사회는 삭막해지는 이유가 아닐까 해요. 그 원인은 어린아이들에게 경제를 너무 일찍 노출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닐까 해요. 그럼 갑질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또 갑질에서도 왜 당하고 반항을 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 모든 것이 그 잘난 경제학의 영향이란 거죠. 경제 자본주의에선 돈이 갑이니까요. 그렇게 돈을 신봉하는 데서 갑질을 당해도 참게 되는 게 아닐까 하네요. 이런 뉴스들도 있잖아요. 20대 절친은 보험을 서로 수취인으로 하고 보험을 들고 보험을 타기 위해서 절친을 살해한 사건요. 또한 보험을 위해 어린 아내와 일본 여행을 가서 일본에서 살해한 사건 등등이요. 자본주의 경제학은 부유층과 빈곤층이란 계급 사회를 만들어내고 그로 인하여 소외감을 이기지 못하고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현상도 경제에 너무 일찍 노출되다 보니 돈을 숭배하는 데서가 아닐까 하네요.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고 빈곤해도 천국처럼 살아갈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사상이에요. 반대로 물질만능, 돈이면 무엇이든 할 수 있으며 돈이 없으면 지옥이 된다고 가르치고 그렇게 이끌어낸 것이 경제학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경제학은 악마의 사탕인 거죠. 지금 사회는
경제학을 기반으로 움직이고 있으므로 여러분들에게 절대 유토피아 문이 열릴 수가 없는 이유예요. 사실 8, 90년대만을 봐도 잘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엔 주변 90% 정도가 못 먹고 못 살던 시절이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가 사람 사는 냄새가 난다고 했어요. 지금은 그 당시보다 훨씬 잘 먹고 풍족하게 살아가지만 불행하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그 원인은 경제 노출로 인한 비교에서 찾아오는 데 있어요. 진정한 행복을 원한다면 사회는 유소년 시절 경제 노출을 최소화해야 하며 사상을 익혀나가야 해요. 사상에 있어 돈이 없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없으니까요. 과거에도 그랬어요. 그러나 사상이 없이는 어떤 경우에도 행복할 수 없어요. 현재 지옥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물질 만능에 자신의 사상이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그처럼 좋은 사상이야말로 유토피아의 문의 열쇠가 아닐까 하네요. 우리는 왜 현재 자신이 이곳에 존재하는지 관심조차 가지지 않아요. 자신이 돈을 신봉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예요. 스스로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노후를 위해서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말이에요. 그러나 현재가 없이는 노후도 없으며 노후가 찾아와도 행복할 수 있을까요? 노후의 시간은 급속도로 흘러간다고 하죠. 저도 지금 시간의 흐름에서 느끼고 있네요. 아직 노후는 아니지만 말이에요. 그처럼 즐길 수 있는 감정 자체도 빠르게 사라져요. 이게 감각이란 거죠. 감각이 퇴화하면서 시간 감각이 사라지면서 즐길 수 있는 시간 감각이 줄어들게 되는 원리죠. 그처럼 현재 즐기면서 일을 하고 행복을 추구해야 할 이유예요. 그래야 노후에 후회 없이 즐기다가 세상과 안녕을 구할 수 있게 돼요. 세 번째, 사회적 동물이다라는 사상은 어리석은 고대 사상에 지나지 않는다. 남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주변 분위기에 따라가는 사회적 동물이니까요. 참으로 어리석은 논리예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죽는다고 따라 죽을 건가요? 물론 단체 세뇌로 집단 자살이란 것도 존재하죠. 그처럼 우리들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세뇌되는 순간부터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게 되죠. 그렇게 최소한 남들만큼이란 정답을 정해놓고 살아가죠. 그렇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주변과 자신의 차이가 느껴질 때 위축되고 허무하고 고통스러워하게 되죠. 그렇게 경제난으로 자살이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하죠. 애당초 사회적 동물이란 사상을 주입시키지 않고 주변과 비교하는 습관이 없었다면 그들은 조금 가난해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요? 왜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살아서 돌아올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그리고 수행하는 사람들을 보세요. 고통의 몸을 던지잖아요. 그리고 정신적 수양을 쌓잖아요. 경제 물질 만능 자본주의에선 돈인 부가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굳게 믿잖아요. 그런데 행복 지수는 오히려 조금 가난한 국가가 높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또 우리들의 삶도 그랬어요. 가난했던 8, 90년대가 행복 지수가 높았었죠. 그 이유는 모두가 가난했고 이웃 서로가 서로 도우며 한 가족처럼 살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식구로와 잘 직거래서 복잡한 생각할 여유가 없었는지도 모르죠. 지금은 개인주의 혼자 생활이 진리라고 착각하면 혼자 생활하는 데서 자기만의 시간이 넘치다 보니 별별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죠. 생각에 있어 긍정보다 부정이 쉽고 빠르게 다가오니까요. 그렇게 개인주의 혼자 사는 데서 더 외로움과 잡생각에 사로잡혀서 행복 지수가 다운되는 것이 아닐까 하네요. 사회적 동물은 여기서 써먹으면 될 듯 하네요. 축제면 자신도 덩달아 즐거워지는 법이니까. 상대성 거울 효과, 상대의 얼굴을 보고 자신의 감정이 변하는 현상을 뜻해요. 상대가 인상 쓰고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피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하게 되죠. 그러나 상대가 환하게 웃으면 자신도 모르게 행복한 감정에 사로잡힌다는 이론이에요. 그처럼 주변에 좋은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하죠. 그래서 결혼이란 것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죠. 근데 딱히 결혼하고 아이를 낳을 필요는 없죠. 사실혼으로 살아가면 되니까요. 사실 그렇잖아요.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딱히 결혼할 이유가 있을까요? 결혼한 상태에서도 연애를 법대로 쉽게 즐길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처럼 결혼은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어요. 그 대신 사실은 동거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란 외로움, 고독을 느끼는 동물이니까요. 누군가가 옆에서 자신의 편을 들어줄 아군이 있는 것과 없는 차이는 삶에 있어 복이 되어줄 테니까요. 또 이별할 때도 쿨하게 헤어질 수도 있고요. 유토피아를 위한 선택인 거죠. 결혼이 아닌 사실혼을요. 그렇게 아플 때나 힘들 때 자신의 일처럼 상담하고 고민해 줄 테니까요. 이게 작은 것 같아도 살다 보면 아주 큰 신의 축복이며 악마의 달콤한 사탕이 되어주기도 하죠. 그처럼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자신만의 편, 자신이 아플 때 간호하고 고통스러울 때 같이 고통을 나눠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이기주의가 아닌 자기중심주의가 되어야 해요. 자신이 없으면 세상이 변하더라도 그 세상은 느낄 수 없는 공상이 되니까요. 그처럼 자신중심주의가 되어야 해요. 여기서 자기중심주의라고 하면 잘못 생각하여 이기주의로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자기중심주의는 너와 내가 있고 서로 공존하고 서로 돕는 데서 만들어져요. 왜냐고요? 인간은 혼자 오랫동안 노출될 때 우울증이란 병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처럼 동물 중에 외로움을 가장 많이 느끼는 습성을 지녔기 때문이죠. 이기주의처럼 자신만을 위해서 생각하다 보면 주변에 인간들이 없게 되죠. 그러므로 힘들어지게 되죠. 그처럼 자기중심주의는 자신을 중심으로 공존을 뜻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신을 위해서 남을 돕는 거예요. 그 도움이 나중에 언젠간 부메랑처럼 되돌아올 가능성이 존재하니까요. 네 번째, 유소년 시절 과도하게 경제에 노출되는 순간 흐르는 강물 아래서 썩어가는 낙엽이 된다. 썩어가는 낙엽은 절대 바다에 도달할 수 없어요. 한 구석에 처박혀 버리죠. 우물난 개구리 신세가 돼요. 그렇듯 죽음 앞에선 부와 권력,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가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경제 물질 만능 자본주의에선 돈, 권력을 신봉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죠. 아까워서요. 그렇게 눈을 감아도 미련이 남아서 천국으로 갈 수 없게 되죠. 귀신이 되어 떠돌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돈과 권력만 있어서 행복할 수 없어요. 과거 독재자들을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신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갔죠. 물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100배는 낫죠. 그러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아니잖아요. 돈 권력보다 더 중요한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에요. 왜냐고요? 유일하게 인간만이 고독에서 고통을 느끼기 때문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진정한 아군을 만들 수 있을까요? 거짓 없이 다가가야 해요. 그리고 순수하게 상대를 인정해줘야 해요. 그러나 자본주의에선 이런 방식은 어리석은 자들이나 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되죠. 봉이 된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상대도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울 반사 효과니까요. 상대에 따라서 상대가 바뀌는 법이니까요. 그처럼 먼저 내려놓고 다가갈 때 상대도 당신을 보고 따라할 테니까요. 그리고 상대가 이유 없이 과도하게 친절할 때 되돌아봐야 해요. 혹시 사기꾼일 수도 있으니까요. 이처럼 좋은 사람 한 사람을 얻는다는 것은 아주 커다란 복이에요. 근데 그것을 모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옛말에도 있잖아요. 10만 대공보다 진정한 친구 하나가 더 낫다고요. 그런데 경제주의 자본주의에선 돈과 명예를 위해선 진정한 친구는 필요 없게 되죠. 사람이 곧 명예이고 부고 권력이니까요. 사람 수가 적은 도시에서 5만 명 정도면 국회의원도 될 수 있으니까요. 몇백만 명이면 대통령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경제 자본주의예요. 사람을 중요시하지 않고 돈과 권력의 밑거름이라고 치부하는 것이요.